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대파, 조국, 이준석, 이재명 정치 12단에 비하면 정치 애송이다. 딸들이 가만 안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져라, 사라져라.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끝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울산과 전국 상황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말 그대로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입니다. 다만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을 보면 야당이 참패를 당한 지역이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여당이 5대1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밖으로의 6석 전석을 가져온다 했지만 내심으로는 5대1 정도 생각했는데 4대2 구도가 됐으니까 실패했다고 봐지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심으로 한 3대3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구갑이 생각보다는 깨보니까 작게 나왔다. 좀 실망감이 있지만 동구가 막판 역전으로 거의 600표 안 되는 차로 승리했거든요. 기적의 승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위안을 삼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 정치권이 양갈래로 갈라졌다는 뚜렷한 양극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선거라고 봐집니다. 이번 선거는 일찍 시작된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당에서 대표가 교체됐거든요.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찍 가동되는 바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조기 등판한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은 조금 천천히 시작됐죠. 근데 앞선 국민의힘의 바람몰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좀 빠졌던 거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공천 파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합업 리스크를 단식으로 극복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수완 굉장히 좀 뛰어났다. 좀 길게 봤던 거죠. 비명 행사, 친명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선거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되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던 것이고, 또 마침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어느 정도 정체기에 있을 때 용산에서 헛발을 몇 번 짚었거든요. 이종섭 파문, 황상무의 이상한 발언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민생이 가장 큰 쟁점인데 대파. 이 대파 이거는 잔파로 끝나야 될 부분이 완전히 대파가 돼버렸거든요. 선거의 전반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문석이라든지 김준형이라든지 이런 막말, 이상한 편법 대출 이런 부분들이 대파에 다 묻혀버렸거든요. 이번엔 대파가 굉장히 진했다. 대파 산지가 어딥니까? 전라남도 진도거든요. 그 바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200석 대연을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200석 이거 갈 수 있었는데 우리 못 갔다. 이게 지금 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책임의 희생양이 바로 문재인, 김어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격전지를 돌렸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깜깜이 선거 직전에 울산 남갑을 돌려가지고 거의 붙은 걸로 나왔거든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됐던 거죠. 낙동강 벨트를 비롯해서 울산까지도 거의 야당이 석권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이것이 오히려 보수의 단결, 결집을 가져왔다. 특히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에 가서 전원수 격려도 하고 낙동강 벨트 돌면서 막 11곳을 돌았거든요. 11곳. 9곳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가만 안 있는 거죠. 잊혀져라, 사라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어준, 문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분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쪼그라들었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6석을 더 얻었어요. 근데 그때는 야당이었고 집권 여당에서 이 정도 필패했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고요. 용산과 친윤 이쪽의 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태 이후에 여당 안에서의 떠오르는 쪽이 이제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 용산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배척됐던 인물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차기 구성될 지도부,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윤재옥 비상대책위원회 재행체제로 가겠죠. 차기 지도부에서 친윤이 앞서서 나가는 걸 조금 상상해 보기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승민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여권 안에서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았나. 다만 울산은 여전히 내석의 견고한 여당의 지지가 있었고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여당을 밀어주는 보수의 어떤 결집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영남권이 국민의힘 안에서 굉장히 주류로 차지하는 비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울산이 앞으로 국가 예산을 딴다는 부분이라든지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 의원들의 위상은 책임은 더 커졌다.
선거가 딱 끝나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차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9단이죠. 12단 정도 된 것. 총선되기 전까지 총선에서 온전하게 자기가 지도부를 지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온몸을 불살랐지 않았습니까? 단식 투쟁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당을 전부 다 친 이재명 당으로 바꿔놨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 이뤄냈죠. 앞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자기의 리스크,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산을 그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낮춥니다. 특히 자기가 지금 외쳐놓은 거 있잖아요. 전 국민들 25만 원씩 주겠다. 아동수당 18세까지 늘리겠다.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25만 원씩 주는 게 한 13조 들어요. 그리고 아동수당 이거 천문학적 숫자거든. 이거 실천해야 되거든. 실천하지 못하면 180조 가까이 되는 이 거대 정당의 대표가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분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국, 이준석 목소리를 굉장히 높입니다. 뭉클이거든요. 당연한 건 이제 한껏 외쳐보겠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아직까지는 정치 애송이다. 이재명 정치 12단에 비하면 좀 애송이다 하는 게 착 드러나죠. 설익은 모습들, 이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총선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으로 완전히 갈라진 거 보셨을 겁니다. 참담하거든요. 국민의힘이 45%, 더불어민주당이 한 50%, 한 5%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다만 지금 소선거제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한 표만 이기도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드러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진 거 이대로 가야 할 것인지 이번 총선이 남긴 숙제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